자, 지금 이 북한의 노크 기순 어민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며칠 뒤면 뉴스에서 사라질 겁니다. 지금 벌써 좌파 매체 뉴스에서는 이 사실이 전부 사라졌어요. 어제 있었던 조국의 지금 법무장관 임명설, 그리고 문재인의 7개 내외 통신사들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노크 기순을 사라지게 만들 이슈고, 주말에 트럼프가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사라지고 아마 내주 초에는 별로 남아서 보도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어혹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한국당은 특유의 또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나경원이 말을 합니다. 나경원이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또 허지부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 한국당은 특유의 지금 정경두 해임 추진안을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무슨 군형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 운운하다가도요, 지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개입 은폐 의혹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더 접근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거는 하라마나 한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일과 관련된 지금 기순한 2명을 카메라 앞에 세워서 질의응답을 하게 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봤을 때 카메라 앞에 서면 안 될 특별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북한의 어민들이라고 정부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민들을 카메라 앞에 세워라. 정 그 사람들의 가족이 위험하고 어쩌고 한다면 얼굴을 가려서라도 세워라. 그런데 이미 누가 내려왔는지 다 알고 서로 알려질 것 다 알려졌는데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본인들이 북한을 버리고 온 사람인데 위험할 것도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워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순한 2명을 공개하라. 앞으로 야당이나 보수 세력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지금 의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띠고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순한 2명을 기자 앞에 세워서 정권은 관여하지 말고 기자들의 성역 없는 질문에 대해 답하게 하고 외신 기자들까지도 답하게 해서 과연 이들이 기순자인지 아닌지, 이들에게 나타났던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못하는지까지도 다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요 이 목선을 갖다가 지금 공개하라, 또 기순자를 공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기자회견장에는 반드시 목선과 목선에 실려있던 무슨 식량, 연료부터 다 손대지 말고 그대로 갖다 놓고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지나치게 이들이 깨끗하고 또 며칠 표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내려온 이런 정도의 목선을 타고 하루만 항해를 해도 사람은 거지꼴이 되게 돼 있습니다. 노숙자처럼요. 그런데 8일씩 항해를 했다라는 사람들의 이 얼굴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면도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 그런 얼굴이 절대 아니고, 배를 보니 오징어 잡아서 팔았다는데 오징어 한 마리도 잡은 배가 아니다. 오징어를 잡게 되면 먹물이 오징어가 죽으면서 터져서 바닥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공개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목선이 이 모함이 있어서 모선에서 뭔가를 이렇게 식량이나 연료를 지원받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1000kg, 1톤 정도의 기름을 써야 될 건데 1.8톤짜리 배가 어떻게 1톤의 기름을 실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목선이 삼척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북한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연료를 받았다. 사실상으로 어업지도선이라고 말한 이 모선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선으로 왔다가 한국 영해에서 어느 정도 부분에서만 떨어져서 이 배가 혼자 항해를 했다. 그러면 이 배는 불과 몇 시간 항해했을 가능성이 크고 8일간 표류했다는 말은 지금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7일, 8일간 고기 잡고 고기를 갖다가 팔고 그 다음에 표류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어민이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선이 있었던 게 아니냐니까 당장 그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업지도선으로부터 내려오는 도중에 연료 보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군 안팎에서는 1.8톤짜리 목선이 700-800km를 항해하려면 1000리터 1톤의 기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오기 직전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연료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니 마지막으로 너네들이 연료를 넣고 넘어가라.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표류 등을 감안해 목선이 보조 연료통 2-3개 정도로 삼척항에 입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억지로 계산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선이 따로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는 삼척항 입항 당시에 선원들의 상태와 옷차림이 너무나 이렇게 깨끗해서 바다에서 이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최대로 이틀 이상은 있지 않은 상태의 옷이다. 그래서 일정 장소까지는 모선으로 이동해서 그 모선에서 목선으로 옮겨 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치밀한 탈북 계획이다 하는데 저는 치밀한 탈북 계획이 아니라 뭔 모선까지 동원된 탈북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치밀한 어선으로 위장한 간첩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간첩이 왜 상륙해서 도망가지 않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나요? 그거는 옛날처럼 간첩이 몰래 들어와서 뭘 정보를 빼가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한국 안에 국가기관 안에도 간첩 같은 놈들이 덕실덕실하고 최고 실력자들도 죄다 간첩 비스무리한데 이제 간첩이 내려와서 더 이상 체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터넷만 봐도 정보가 널려 깔렸고 그래 이제 간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뭐하러 간첩질 하러 왔느냐? 제가 봤을 때는 군사회담 이후에 동해서의 NLL 평화수역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또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남한 놈들 거의 지키기를 포기했구나 하는 거를 약속 지키는 놈들이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게 됐을 거라 봅니다. 그거 체크하러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선에 한 달치 식량이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있었던 식량은 한 달치가 넘는다. 그래서 장기 표류에 대비한 식량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표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무리한 식량을 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목선이 15일 들어올 때 그 근처에서 목선을 목격한 성진호라는 배의 사무장은 섬뜩한 일인데 다시 생각해봐도 의문투성이다.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처음 북한 사람을 봤을 때는 신기했는데 1시간이 지나니 공포가 엄습했다. 96년에 강릉 지역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떠올랐고 이번에 탄 사람이 무장 요원이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었다. 그래서 목선이 들어왔을 때 부두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는 이 방파제의 끝에는 어판장이 열려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멍게잡이를 끝내고 뭇에서 크기 선별 작업을 하다가 목선을 목격한 이 전 사무장은 군경을 믿고 그냥 생업에 열중하던 주민들이 경계태세가 그리 쉽게 무너졌다는 데 대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난다. 또 다른 주민은 말로만 첨단, 최첨단 장비로 철통 경계한다면서 목선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속수무책이었다니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자, 그래서 철책선 철거하라고 지자체하고 더불어서 지랄들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예? 돈 좀 벌겠다고 거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먼 꼴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첨단 장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시 초소가 있고 옛날처럼 철책선이 있고 감시 의지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벌써 초병이 저 배를 멀리서 봤고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잡았을 겁니다. 자, 목선을 행적을 놓고 주민들의 의구심이 정폭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일주일간 표류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행색 때문이다.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4명 중 일부러 수름을 기른 1명을 제외하고는 면도를 말끔히 한 상태였고 세상에 표류한 사람들이 수염을 깎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렇죠. 원래 수염이라는 것은 좀 귀찮아지는 일이 있으면 안 깎는 겁니다. 옷차림에 대해 지적도 이어졌는데 어민들이 조업선에서 그물에 걸릴 수 있는 단추가 있는 옷은 절대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물을 던지고 막 이렇게 서로 풀고 엮고 하는데 단추가 있으면 그 단추가 그물에 걸리면 그야말로 물에 딸려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북한 선원들은 단추 있는 옷을 입고 있어 의아했다. 여벌의 옷을 가져와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단추 달린 옷을 챙기는 것은 어민들의 상식에 어긋난다. 방금 전에 다림질을 한 것처럼 주름 잡힌 바지를 입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사 도구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요. 물에 젖지 않게 안쪽에 보관돼야 될 쌀 포대 서너 개가 배 한가운데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에 봐도 여기에 쌀 포대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사 도구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오징어를 잡아서 큰 배에 팔고 연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징어 주고 연료를 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배에는 오징어 먹물이나 오징어 잡이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물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이 많고 그래서 작은 목선에서 하루만 있어도 노숙자처럼 초췌해지는데 일주일을 버텼으면서도 약간 걸린 것 외에 특이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냐? 해당 목선이 침투 목적을 가지고 모선에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반나절 정도 항의했다라는 의심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제가 이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했던 말들을 주민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의 장본인인 나머지 2명을 북으로 빨리 돌려보냈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다 잡아놓고 조사를 해야 진상이 규명될 건데 진상 규명 이후에 돌려보내면 될 걸 총알같이 돌려보내버렸다. 일종의 증거를 인멸시킨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군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전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완기 합참의장 등 수뇌부에게 보고된 내부 문건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문건은 합참의 전쟁준비태세 검열실에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15일 오전 6시 50분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적시하면서 관련 요도, 즉 그림에는 삼척항 방파제 인근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은 이 브리핑 내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빼버리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축소해서 그야말로 북한의 선박의 부두 방파제 정박과 경계 실패를 감추기 위해 최초 문건에 있던 삼척 방파제 인근이라는 말을 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문건에는 전반적인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험됐지만 레이더 운용 시스템, 요원의 보안 요소 등이 나타났다 했는데 이런 걸 빼버리고 전반적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계가 정상으로 시행됐다 말 거짓말이죠. 아무것도 작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북한 어선이 남하 전에 어제도 말했지만 26척의 배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오징어를 잡았고 이 오징어를 모선에 넘기면서 연료인 기름과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자, 오징어를 큰 배에 팔고 그 돈으로 기름을 넣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징어를 잡아서 팔았던 사람들의 옷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진짜로 오징어를 잡았느냐 지금 이런 의문을 지금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봐도 배 안에 먹물 하나 없고 비늘 하나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소지한 옷가지 양말 등 20개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우돈만 너댓 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어부들은 갈아입을 옷 하나 정도 들고 가지 이런 식으로 옷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면 누가 대통령을 핫바지로 만드냐는 김순덕 칼럼이 있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들어왔는데 해경 보도 받은 청와대가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봐라. 거짓 브리핑을 묵인했다면 국민을 속인 거고 대통령도 모르게 밑에서 이렇게 다 거짓말을 작성해서 발표했다면 대통령이 보좌진에 우롱당하고 핫바지가 된 거 아니냐.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자, 오늘 중앙일보에는 군이 정치의 포로가 되면 국방이 흔들린다 하면 이 목선 사건은 동해가 그냥 정면으로 뚫린 심각한 사안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군이 저렇게 처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목선도 수상하고 군대도 수상하고 청와대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군 당국은 4명 중 2명을 이례적으로 황급히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삼척항 입항 당시의 상황은 누가 봐도 그냥 기순으로 추정되는데 선원 4명들은 단순한 표류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표류가 아니라 기순하려고 곧바로 내려왔다 해야 되는데 왜 표류를 했다고 말했느냐.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뭐 돼지 열병이 있다는데 아프리카 검역 작업은 왜 안 했느냐. 농림부나 이런 검역 본부가 그 배를 보고 하면 뭔가 감출 게 많아서
검역을 안 한 것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자, 선원 4명 중에 2명이 하루 만에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15일 발견해서 16일 북한에 연락하니 17일 보내라고 해서 18일 북송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모두 애초 기순 의도로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안에 있던 식량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봐도 누가 봐도 기순 의도로 내려왔고, 그런데 이들은 고기잡이를 하다가 기강 고장으로 5일간 표류 엔진을 고쳐 삼척항으로 들어왔다 하고, 잡은 고기를 넣어두는 어창은 비어 있었고 비린내도 안 나고 오징어를 잡았다지만은 오징어 잡은 배는 절대 아니다고 하고 있고, 30대 50대 2명이 그런데 갑자기 돌연 기순 의사가 없다고 송환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수락을 해서 지금 돌려보냈는데, 보통 기순을 할 경우에 군경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1차 조사, 국정원이 2차 조사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발견 하루 만에 이들을 조사를 마치고 송환을 결정했고, 그래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선원을 돌려보내겠다고 연락했고, 17일 오전에 돌려보낸다고 상세 계획을 한 번 더 이야기했고, 17일 오후에 북한이 돌려보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송환된 2명은 왜 기순도 안 하면서 물고기도 안 잡으면서 이 배를 뭐하러 타고 왔는지, 정부는 왜 이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급히 송환했다는지,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삼척항에서 포착되었을 때 태도도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처음 발견한 사람은 2명은 배 안에, 2명은 부두 방파제 위에 있었는데, 1명은 부두에 앉아 있었고 1명은 서성거렸는데, 인민복을 입은 깨끗한 사람이, 옷에 주름까지 잡힌 사람이 쥐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데도 112에 전혀 동요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왔냐 하니 고기 잡으러 왔다가 표류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떠밀려 온 것이 삼척항이다라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동력을 켜고 통통통통 이렇게 방파제로 찾아왔는데 표류했다고 보이는 모습과 말이 달랐다는 거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야단인데, 북한 배가 들어와 있으면 금방 그 배나 지금 이번에 내려온 기순자들이나 다 검역을 해야 될 건데 20일 날 검역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6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 뭔가 검역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자, 생살을 씹어먹고 기름은 오징어 팔아서 조달했다라는 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지금은 기순보다 특수 목적을 띠고 온 특수한 형태의,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형태의 간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언론 앞에 세워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의 질의에 답을 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들이 가져왔던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100가지 그대로 언론 앞에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이들의 실체가 뭔지 지금 벌써 감추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정권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규명해야 된다. 자, 기순자 2명과 이들이 타고 온 배 모든 물자를 다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라는 겁니다.